9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9페이지예요. 실제로 움직인 경우의 거리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잠깐만 여기 지우개고 여기 있다.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다시 말하면 철수가 오른쪽으로 5m를 가고 위쪽으로 또 5m를 갔다고 치면 이 철수가 A점을 통해 B점을 통해 C점까지 갔다라고 쳤을 때 이때 이동거리는 실제거리니까 실제거리. 그래서 이동거리의 이니셜은 디스턴스의 S야. 그럼 얘는 5m를 가고 또 5m를 갔으니까 몇 m를 갔다고 봐야 돼? 10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방향 고려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이라는 건 위치 변화니까 A에서 있던 위치가 B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직선거리.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거는 5, 피타고라스 정리에 집어넣으면 5루트 2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따지는 거. 그래서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성분은 똑같아. 근데 뭐야? 속력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성분은 똑같지만 여기다 이동거리를 넣는 거. 이동거리. 이 의자가 상당히 이동거리를 넣는 거고, 속도는 시간이라는 성분은 똑같고 변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리를 배울 때 아마 없어질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를 많이 냈었는데 그래프에다가, 근데 지금 최신의 트렌드상 순간 속도는 거의 묻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순간 속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타내어지는 속도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어. 중학교 때는 아마 등속운동이라는 걸 배웠을 건데, 등속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들이거든. 근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천천히 뛰었다가 나중에는 막 빨리 뛰고 더 빨리 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이 철수가 어느 특정한 시간, 세크였을 때의 그때의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간 속도라고. 그러면 순간 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화되는 시점에서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m/s로 계속 같은 속력으로 뛰고 있다고 쳐보자. 같은 속력. 그러면 매 초마다 2m/s라는 속력으로 계속 똑같이 달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의 순간 속력은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 얘밖에 없겠지. 어느 시간이든 다 2m/s로 달릴 거니까. 그죠?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건, 순간 속도 또는 순간 속력이라는 건 어디서 주로 많이 쓰느냐? 등속 운동이라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얘를 물어보면 무조건 땡큐지. 왜? 어차피 얘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순간의 속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등속 운동이 아닌 조건에서 중요한 써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매 시간마다 위치가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등속운동, 그렇죠?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배우죠, 그렇죠? 등속운동이라는 건 결국은 뭐야? 일정한 시간을 놓고 잘랐을 때 얘네들의 위치 변화가 똑같은
위치 변화값이 똑같은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즉 1차 함수 그래프가 등속 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초에 2m라는 위치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1초 때도 또 2m, 즉 4m 지점에 있었다라고 친다고 하면 이거는 매 초마다 2m씩 위치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야? 똑같은 속도로 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등속운동.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 어떤 그래프들이 있느냐? 이런 그래프. 오케이? 그럼 이런 그래프는 보자. 처음 1초 때는 이만큼 변했고 그 다음 2초 때는 이만큼 변했고 그 다음 2초 때는 또 이만큼 변하고 점점 이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해가? 그러면 봐봐. 이런 그래프의 개혁을 가지면 매 초마다 변이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 뜻이. 그럼 매 초마다 변이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력 V값이 증가하는 운동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없습니까?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처음 1초 때는 겁나 뛰었는데 나중에 1초 간격에서는 얼마 못 뛰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V값이 감소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특정 시간에서의 순간 속력을 물어본다. 그럴 때는요. 오케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퇴출되게 뻔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모르긴 몰라도 한 번에 또 이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과서 개편을 할 거야. 또 교육부에서. 그럼 아마 이 순간 속도는 영원히 퇴출될 확률이 큽니다. 장담하건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순간 속도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오면 쉽게 해석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순간 변화율,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학 어디까지 선생님 나갔어? 3-1? 3학년 과정까지 나갔어?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아직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맛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퇴출될 확률이 큽니다. 알겠죠? 다만 우리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고 이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오면 게 순간속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과학에서 이 순간속도의 개념을 퇴출시키지 않고 만약에 낸다고 하면 미적분이라는 게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걸 해석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과학에서 얘를 만약에 퇴출시키지 않고 순간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요 접선을 그려줍니다. 알려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봐봐. 거기 보시면 책에 있죠. 그 접선의 기울기 있죠. A점에서 이렇게 보면 보자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A점에 접선 이렇게 그려졌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순간속도야. 이 기울기가. 그리고 A점과 B점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그려졌지. 그지? 여기 보면 A고 B고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보여? 그럼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이야. 평균. 에버리지. 알겠죠? 요게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평균속도. 자, 이건 퇴출될 확률이 거의 99%니까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알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가야 될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봐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진다. 이럴 땐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화장지가 있다. 화이트보드
엄청 잘 지워지는 꿀팁 알려줄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수학에서 막 쓰고 지울 때 잘 안 지워지면 화장지로 지우세요. 진짜 잘 지워져요. 농담이 아니라.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돌돌돌 와라. 알아서 왜 뭐지? 지워지잖아. 선생님이 잉크를 여러 가지 색으로 막 섞어 놓았더니 잉크가 뭐 잘못됐나?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야, 얘들아. 봐봐. 자, 볼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위치하고 시간 사이 그래프가 나오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운동이 있을 거야. 이런 게 더 중요해. 얘가 5고 예를 들어 얘가 3이다. 알겠죠? 이런 게 중요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첫 번째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항상 1, 2번 내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 1, 2번 내에.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내신 문제에서도 필수 코스로 나오는 문제. 근데 아이들이 첫 번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왜 어려워하느냐? 내가 분명히 보기에 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되게 재밌는 게 수학에서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등등등이 있어. 또는 뭐 삼각함수도 있고 유리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어. 그러면 1차 이게 되게 함수에서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1차 함수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지? 공통점이? 뭘까? 뭘 것 같아? 1차 함수를 제외하고 2차 함수부터 모든 함수들의 공통점. 뭘까? 그런 거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았어? 곡선이지. 다 곡선이지. 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조금 귀담아서 새겨 들으면요. 수학에서도 도움 많이 될 거야. 대다수의 아이들이 1차 함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주 수월하게 막 끝내. 왜? 뭐만 다 외우는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y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y축의 좌표가 y절편이고 그치? x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좌표가 x절편이고 이거 단순하게 요것만 가지면 1차 함수는 거의 대부분 다 풀려. 그잖아. 근데 2차 함수부터는 이제 막 멘붕 온다? 근데 나중에 경험해봐. 2차 함수부터는 이제 멘붕 와. 왜일 것 같아? 곡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곡선이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가요. 되게 웃긴 게 그런 거 잘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곡선, 그러니까 직선의 함수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하잖아. 그렇지? 근데 곡선의 형태로 나오면 막 애들이 막 첫 번째 심리 상태가 이미 곡선 나왔네 그러면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학에서 구분해 보면 기하 파트가 있고 뭐가 있어? 대수 파트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기하하고 대수라는 게 뭐야? 방정식 파트는 대수 파트고 도형 파트는 뭐야? 기하 파트야. 그잖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형 파트를 되게 어려워해. 그지? 왜 그럴까? 곡선도 나오고 막 원도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런 심리 상태를 잘 받아들이시면 되게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학교나 또는 수능 물리 문제에서 이렇게 곡선화 시켜놓고 뭘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긴장 타는 거야. 보세요. 얘는 철수가 운동을 하는데 봐봐. 철수가 운동을 하는데 물리 1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물리 1에서는 반드시 플러스 방향하고 마이너스 방향만 물어봐. 알겠습니까?
곡선의 방향은 안 물어봐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타임 1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여기가 타임 2라고 치면 자 0초에서부터 t1초까지는 얘가 무슨 운동을 한 거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5까지 간 거야. 대응점이. 알겠습니까? 자 대응점으로 표시하면 되게 쉽다고 그랬어 지난주에. 0에서 플러스 5 위치로 간 거야. 이 녀석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T1에서부터 T2초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으로 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으로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이제 우린 뭐를 알 수 있다는 걸까? 봐봐. 좋아. 그러면 우린 뭐를 알 수 있느냐? 0에서부터 T1초 때까지 이동한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치면 T1에서부터 T2초 때까지 이동한 방향은 무슨 방향인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방향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또 물어볼까? 0, T1, T2 사이에서 철수가 방향을 바꾼 시점의 시간은 뭐니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몇 초라고 불러야 돼? 여기서 바뀌었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철수에 이제 봐. 이제 이건 물어보지. 잘 봐.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워. 봐봐. 철수의 순간 속도가 0인 지점은 몇 초니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하이라이트야. 몇 초일까? T. 그렇지. 왜일까? 갔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추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T1초였을 때는 순간 속도가 얼마야? 0인 거야. 방향을 통해야 되니까. 맞지? 이해가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봐봐. T2초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렸으면 이동거리는 너무 쉽게 끝났지. 왜? 일단은 5 이동한 다음에 2 이동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몇 이동했어? 7m를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T2초 때까지의 변이를 물어보면 이것도 이제 쉽지. 왜일까? 얘가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T2초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때의 변이의 크기는 0에서 3까지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3m. 그러면 수능의 1, 2번 사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내용을 조금 연장해서 얘기하면 화학이 제일 어려워. 화학이 제일 어렵고 어찌 놓고 보면 물리가 제일 쉬울 수 있어. 왜냐하면 물리는 깔끔해. 근데 되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물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수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리가 어렵다고 한다. 근데 수학이 어느 정도 기반에 딱 깨져 있으면 물리는 쉬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것만 잘 귀담아서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10페이지 내용 갈 거예요. 등속 직선운동은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알아보고 갑시다. 자, 등속 직선운동은 아까 우리가 위치와 시간 사이 그래프에서 직선의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하나를 더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봐봐요. 예를 들어 2m/s의 등속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1초에 2m씩 뛴다는 거니까 1초 때 2m 가고 그 다음 1초 때 또 2m를 가면 2초 때는 그럼 4m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3초 때는 6m에 있어야 되고 그럼 얘네들을 좌표로 찍으면 결국은 뭐야?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하고 시간 사이 그래프 또는 이거를 거리라고 표현도 하기는 해요.
거리와 시간 사이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오면 뭐다? 등속운동이다. 등속운동. 알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학에서 있잖아,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그래프를 변환할 줄 알아야 돼. 이 그래프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그래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잘 봐. 어떤 종류가 있냐? 위치, 디스턴스하고 시간, ST 그래프.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해석한 VT, 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따가 배워야 될 엑셀레이션, 가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환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저 뒤에 가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 유형을 ST, Distance Time. 그래서 ST 그래프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VT, 즉 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로 바뀐다면, 알겠습니까? 바뀐다면 속도가 2m/s에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매 시간마다 2m/s라는 포인트를 찍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죠? 이해가세요? 자, 그랬을 때 봐봐. 그러면 1초였을 때, 2초였을 때, 그 다음에 3초였을 때, 4초였을 때 이제 봐봐.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라는 건 이제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에서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라는 건 t죠? 세로라는 건 뭐죠? v죠? 그러면 뭐야? vt가 결국은 뭐야?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죠? v하고 시간 t를 곱한 건 뭐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속도는 시간분의 디스턴스, 자 그러면 s만 남기고 t분의 1 넘기면 s는 vt, 그렇죠? 그럼 vt가 의미하는 건 이동거리구나. 그래서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알겠죠? 오케이. 되셨죠? 자, 참고로 항상 어떤 특정한 내용 중에 그래프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꿀팁 하나 줄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럼 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있을까, 없을까? x의 증가량은 있죠. 근데 y의 증가량이 얼마야? 그렇지. y의 좌표가 x의 좌표가 아무리 변해도 y의 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는 건데 x의 증가량 델타 x는 0이 아니야. 그러나 델타 y라는 뭐야? y 값의 변화량이 0이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는 고민하지 마세요.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의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도 생각하시고요. 얘는 면적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꿀팁 드릴게. 이런 경우는 기울기는 생각 안 해도 돼.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만 일단 고민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둘 고민하셔야 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니? 또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 두 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유형이 생기면.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우리는 이제 10페이지에서 상대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상대 속도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잘 봐봐. 중학교 과정에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봐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버스에 타고 있어. 근데 버스가 막 가. 근데 저기 차창을 보고 있네. 가로수가 있어. 근데 뭐야? 내가 볼 때 가로수가 휙 가. 그럼 내 입장에서는 가로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밖에 가로수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상대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나와 너, I, you. 됐습니까? 2인칭 시점. 됐습니까? 그래서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되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상대 속도라고 부르는데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공식화시키면 되게 간단하게 해석된다. 이거예요.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들아, 자동차를 여러 대 그릴게. A라는 자동차는 10m/s로 등속운동, B라는 자동차는 5m/s로 등속운동, 그 다음에 C라는 자동차는 15m/s로 등속운동, D라는 자동차는 이쪽으로 5m/s로 등속운동. 알겠죠? 많이 졸린가 봐. 그지? 오늘 수업 이거 말고 또 있어?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수업했어. 저기서? 응. 대박. 10시부터 지금까지? 응. 밥도 안 먹고? 밥은 먹었어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4시간이 나온 거야? 응. 그래갖고. 와, 피곤할만 하네. 그치? 와. 서울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네. 저 이러다 줄 것 같은데 물을 가져와서. 네, 예. 떠가지고 오세요. 이러다 줄 것 같아. 떠가지고 오세요. 네. 경기권 아이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경기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빡시게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엄마한테 징징대가지고 결국은 하고 끊는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른 요일날 경기권 학원을 가는데 한 번은 원래 규정된 학원의 수업이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야. 6시부터 10시 4시간 수업이야. 그러니까 물화생계 4과목을 하는데 각 과목당 1시간씩 배정을 해서 4시간 수업을 하거든. 근데 한 번은 피지컬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 아이들의 피지컬 테스트. 이게 피지컬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축구선수가 왜 새로운 구단에 입단을 하면 그 구단주 또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왔어. 토트넘에 왔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 나한테 영입되어 온 이 선수가 감독의 입장에서는 최대 맥시멈 값을 뛸 수 있는 시간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90분인데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하프타임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체력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폐활량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리듬까지 다 테스트를 해. 팀 닥터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지컬 테스트라고 불러.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아침 10시에 불러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켰네.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텐텐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 과거에 선생님 서울에 있을 때 한 12, 13년 전에 저기 잠실에 있을 때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텐텐 프로젝트. 애들 한두 명씩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대박이 보겠잖아.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엄마한테 징징대. 애들 그랬지. 야, 이 새끼들아, 서울 애들은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아니? 서울 애들은 서울 애들이고 뭐 그러는 거야. 할 말 없더라고. 봅시다. 상대 속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관측자의 시점에서 해석되는 속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예를 들면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그럼 보자. 둘 다 똑같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죠? 근데 A가 B를 바라봤을 때 A가 느껴지는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 이거 어떻게 느껴질까? 여러분들이 지금 A에 타고 있어. 예를 들어 B가 느리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자, 이건 조금 고민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표현을 하면 이런 거야. B가 5m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서 10m로 막 가고 있어.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얘는 느리고 나는 빠르니까. 점점 가까워지다가 서로 마주치고 이제 내가 앞서가죠. 이게 가한가?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얘를 봤을 때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맞았죠? 이런 걸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는, 자, 이제 B가 A를 바라보는 거야. 이제 내가 B의 입장이야. A가 어머 저게 뭐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거죠. 그러면 B가 바라보는 A의 상대 속도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멀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달리 해석되는 거야. A가 B를 봤을 때, B가 A를 봤을 때 달리 해석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보자. B가 바라본 D의 상대 속도. 자, B는 1, 2 가고 있고 D는 1, 2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건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일단 방향을 결정을 하고 하면 내가 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가? 반대 방향이겠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하는 방법을 공식화해서 알려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공식으로 만드냐면, 봐봐.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라는 상대 속도의 개념은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 VB의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 A의 속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반대로 관측자는 상대의 반대로 해석해라.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수학적으로 뭐를 갖고 있다고 했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이거 빨리 적어주셔야 돼. 거기 나와 있나? 있네, 거기. 네모 박스에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딱 3개만 먼저 풀어볼 거야. 3개만 먼저 딱 풀어볼 건데, 어떤 3개? 지금부터 요 녀석, 얘를 1번이라 하자, 2번이라 하자, 3번이라 하자. 알겠죠? 세 녀석을 풀어볼 건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 알겠습니까? 중요해. 이건 꿀팁이야. 꿀팁인데, 이건 적어놔야 돼,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정한다. 이건 매우 중요해. 적어두셔야 돼, 이건. 그 밑에다가. 매우 중요해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정한다. 자, 봐봐. 선생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방향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정수를 연상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느냐? 얘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얘는 뭐야? 왼쪽 방향.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직접 풀어봅시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하나 생겼어. 어떤 게 생겼을까? 선생님, 책에 보니까 여기서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선생님. 요런 게 있어요. 그치? 위에 화살표가 하나 더 달려있지. 맞아요? 이거의 개념은 벡터라는 개념이야. 벡터라는 건 뭐냐면 이 개념은 벡터의 개념인데 벡터가 뭐냐?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15 오른쪽 방향, 5 왼쪽 방향. 그래서 뭐야? 방향과 크기의 성분을 가지는 물리량들은 다 이렇게 통상 표현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히려 선생님이 알려드린 꿀팁으로 해석하면 되게 쉽게 끝난다. 한번 해봅시다. 실전. 자,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그러면 V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자, VB 상대방에서 VA를 빼줘라. 자, 갈 겁니다. B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얼마야? 5죠? 마이너스. 자, A도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면 플러스 10. 그죠? 이거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누구의 반대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그렇지? 5m/s의 상대 속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 그러면 VA에서 VB를 빼줘야 됩니다. 자, 해보자.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5죠? 그럼 이거는 얼마 나와요? 플러스 5. 그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지. 오른쪽 방향으로 5m. 됐습니까? 자, 이제는 마지막 얘 하나 해보자. VB가 바라본 D의 상대 속도는 VD 마이너스 VB가 된다. 자, 이제 VD는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의 VB는 플러스 5지, 그지? 그러면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죠? 그러면 이것도 왼쪽 방향으로 얼마? 10m. 근데 이제 우리는 얘네 둘은 잠깐 비껴봐. 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이 내용은 좀 재미있어서 선생님이 각인을 좀 시켜줄게. 전철 타봤지? 그지? 한번 이제 유심히 한번 잘 봐봐. 나중에 전철의 길이는 엄청 길다. 알지? 전철의 길이는 엄청 길어. 근데 이거 느껴본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난 분명 전철에 타고 있어. 근데 나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때 그 느낌을 잘 느껴봐. 순식간에 슝 하고 지나가지. 그 긴 게. 그지? 그 긴 게 순식간에 슝 하고 지나갔나? 그게 얘 때문에. 내가 달리는 전철의 속도하고 제가 달리는 전철의 속도가
합해진 느낌으로 나간다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확인해 볼까? 우리가 가끔 전철 타고 가잖아?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철로가 많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음악 나오면서 그 전철역 어디지? 음악 나오면서 막 전철역 소개되는 그런 데를 뭐라고 그러지? 아, 환승할 때는 막 여러 대 전철이 막 가잖아.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전철 잘 봐봐. 나도 달리고 상대방도 달리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거의 유사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 정지해 보인다. 잘 느껴봐. 그게 상대 속도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요즘은 열차가 KTX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KTX 타면 문이 열려 안 열려? 달리는 중에? 문이 안 열리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젊었을 때는 열차에 출입구에 문이 없어.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의 연결 부위에 문이 없는 거야. 어? 문이 없어. 그런데 달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시고 싶으시잖아. 요즘은 열차에서 담배 피우면 되니 안 되니? 잡혀가지. 근데 옛날에는 상관없었거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이제 담배 피우고 싶으면 그 통로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고 막 그래. 근데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알아? 진짜 이건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열차에 창문도 이렇게 손잡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 수 있었거든. 한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신다고 머리를 이렇게 뒤미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사람 죽었다? 왜 죽은 줄 알아? 내가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창밖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을 거 아니야? 상대방이 오는 열차에서도 머리를 내밀고 쳐다봤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둘이 머리 부딪혀. 네. 둘이 머리가 부딪혀가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둘 다요? 네. 둘 다. 그게 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목숨도 살릴 수 있어. 얘들아. 진짜로요. 옛날에 전쟁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 가느다란 실 있지. 가느다란 실을 양쪽 이렇게 도로에다가 싹 매달아 놓고 말 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달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말을 막 타고 가다가 그 가느다란 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목 잘려. 진짜로요. 그런 전법도 있었다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봐봐 얘들아.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뭘 것 같아? 돌멩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있거든. 그런 사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도로에 조그만 덩어리 있잖아. 돌멩이. 그게 타이어에 퉁 튕겨가지고 내 쪽으로 딱 넘어. 선생님 지금 자동차에도 유리가 깨져 있는데 내 쪽으로 팅 날라오면 내가 그 조그마한 돌멩이인데 그거를 탕 박잖아. 그러면 유리가 쫙 하고 깨지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봐봐. 내가 그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돌멩이를 내가 아무리 세게 집어 던지잖아? 자동차 유리 깨질 것 같아? 안 깨질 것 같아? 안 깨지지. 안 깨져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깨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 유리 지금 갈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고 있어. 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보기에서 고르기.
자, 11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들을 찾아 쓰랍니다.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래. 그러면 방향은 갖지 않고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은 첫째, 이동거리죠. 변이는 방향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속력이겠죠. 그럼 기억D 대신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 2번은 변이죠. 위치 변화.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 위치 변화라는 변이를 쓰는 건 속도니까 니은이네. 3번이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거리는 속력이죠. 거리 물어봤구나. 이동거리죠. 위치 변화가 아니니까. 네 번째,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 변이. 니은이네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 이동거리 들어가면 속력이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속력. 자, 6번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은 속도. 그럼 리얼. 2번 문제.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하래요. 경로가 달라도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같대요. 맞죠?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너도 여기서 출발, 나도 여기서 출발. 그래놓고 너는 이쪽에 도착, 나도 이쪽에 도착. 그러면 둘 사이의 변이는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동그라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할 때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 이제 이건 새끼별표 취해야 돼. 새끼별표. 자, 이게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거야. 볼게요. 자, 평균 속도를 한 번만 더 해석할게. 평균 속도는 자, 이제 뒤에가 또 나오겠지만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2분의 V 처음 속력 더하기 V 나중 속력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총 시간 T분의 총 이동한 거리 S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 이제 봐봐. 이 개념은 선생님 새끼별표 치라고 그랬죠? 이거 학교에서 물어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자, 여기가 3m라고 치고요. 여기가 4m래요.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철수가 A점에서 B점을 거쳐 C점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다고 치자. 얘들아. 10초. 철수가.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자. 이때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총 시간이 10초고 이동거리니까 몇 메타를 집어넣어줘야 돼? 7m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그지? 이동거리니까 7m. 그럼 얘는 0.7이라는 미터 퍼 세컨드 값이 나와. 근데 예를 들어 평균 속도를 물어봤으면 10초라는 건 동일이지만 이제 변이, 직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을 물어봐야겠지? 그러면 여기 보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어렵지 않잖아. 3대 4대 5지, 그치? 그럼 얘는 10분의 5m. 그럼 이거는 0.5m per sec가 되고 북동쪽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뭐야?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운동을 했을 때는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동거리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자, 따라서 얘도 운동 방향이 변할 때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 맞아요. 작거나 같다. 이거죠. 철수가 원둘레 50m인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처음 위치 들어오는데 10초가 걸렸답니다. 이동거리를 물어봤네요. 그럼 원 둘레가 50m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50m를 돌았으니까 이동거리는 50m겠죠. 자, 변이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변이는 0이겠지. 출발점하고 도착점하고 위치니까.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10분의 50 하면 5m per sec죠. 평균 속도의 크기는 변이가 0이니까 0입니다. 그쵸? 조금만 쉬었다가 이 빈칸 완성 봅시다. 빨리 자요. 여러분. 주무세요. 주무셔야 돼요. 빨리 주무세요. 안쓰러워 죽겠네 아주.